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새해 여러분들 목표는 아마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이 아마 목표일 겁니다. 예. 올해도 역시 여러분들 한 10월 말까지 한 10달간 열심히 공부하시면요, 누구나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요. 10달 공부하신 분들, 결석 없이 계속 공부하신 분들 다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가 보니까 한 1월부터 10월 달까지 공부를 갖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신 분들은 다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중개사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올해 개정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기본서 우리 시험 보러 갈 때까지요, 요 기본서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체크를 잘 하고, 그래서 요 기본서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내용을 이제 줄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기본서는 만점 95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95점이에요. 그 만약에 공법 100점을 맞기 위해서 책을 쓴다 그러면요, 요 두께가 요 2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 현재 공인중개사 공법 교재는 95점에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계속 압축해 가면서 중요한 거 밑줄 치고 체크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난달에 강의를 안 듣고 자기가 태어나서 부동산 공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부동산 공법 처음 공부한다. 예. 처음 공부에 상관없습니다. 다른 분들 별 기억 안 나요.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은 자,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이죠. 우리 부동산 공법에 대한 정의,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하고 조정을 가하는 법을 말합니다.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을 이제 통칭해서 우리는 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이 몇 개나 있냐 그러면요, 3년 전에 한번 쉬어봤더니 118개 정도가 돼요. 118개 법률이 있습니다. 이 118개 법률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가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여기서 6개의 법률을 뽑은 거예요. 이 6개의 법률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으로 부동산 공법입니다. 원래 우리 부동산 공법은 118개나 되는 그 엄청난 법률인데 그 중에서 딱 6개만 선정해서 부동산 공법 시험 과목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 6개만 해도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2,500개 조문 이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공인중개사법은요 120개 정도 조문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은 120개 조문 가지고 120개 가지고 40문제 나오고, 우리는 2,500개 법조문 가지고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보다 부동산 공법이요 분량이 20배가 넘어요. 엄청나죠? 2배도 아니고 20배나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동산 공법 이제 우리 2월 달 강의 요 이제 기초 강의인데, 지난달에 11월, 12월 달에 우리가 입문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문 강의가 있는데, 요 입문 강의 11월, 12월 강의인데요. 요거 앞에 여러분들 한 1강부터 한 5강 정도까지는 듣고 오셔야 돼요. 1강부터 한 5강까지는요. 그래서 요 1강부터 5강까지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뭐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자치구청장이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행정계획의 기본적인 체계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11월, 12월 달에 요 입문 강의를 해놓은 거 1강부터 5강까지는요 꼭 한번 들으시고 요 우리 기초 강의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이걸 갖다가 계속 매달 강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할 때요 토익 공부를 하는데 알파벳을 갖다가 계속 강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A, B, C, D 알파벳은 이미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토익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1강부터 5강까지가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수업을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공법 40문제가 나오는데 부동산 공법의 뜻,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 118개가 있는데 그중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법률 6개의 법률이 우리 공인중개사에 나오는 부동산 공법 시험 과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 공법할 때 부동산이 뭐냐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대한 뜻은 민법에서 나옵니다. 민법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돼 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근데 정착물에는 건축물도 있고요. 교량이나 수목도 있습니다만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건축물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공법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공공의 법,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에서 공법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요 부동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데 이게 다 공공적인 성격을 갖죠. 이것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6개의 법률이 우리 시험 과목이 되는데 그럼 요 6개의 법률은요. 우리가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의 제 공부량이 이만큼을 공부하면 이게 100점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분량이 이제 100점을 맞출 수 있는 공부 분량이다. 그러면 요거 이제 절반을 공부하면은요. 여기가 95점이에요. 이만큼이. 여기가 5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요 95점 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기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공법 100점 맞는 사람하고 95점 맞는 사람은 공부량이 2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우리 요 공법 책을 100점 맞게 쓴다 그러면 책 두께가 요 2배가 돼야 돼요. 벽돌처럼 운동할 수도 있게 두껍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절반을 줄여 가지고 요 95점 맞춰 놓고요. 그런데 이 공법을 갖다가 95점에 맞춰서 공부했다 그래도 100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한테 배우고 난 다음에 합격하시고 나서요. 자기 성적표 중에서 부동산 공법 성적표를 점수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메일로. 100점 맞았다 자랑하려고. 원래는 95점만 맞아 정상인데요. 이걸 공부하다 보면 요 2문제는요. 정답을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다 지워가지고 이게 왜 정답인지 모르지만 이게 정답이 될 거다 해서 찍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100점 맞으신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깜짝 놀랍니다. 공법을 100점을 맞다니. 그렇죠? 예. 공법 100점 맞는 사람은요. 되게 생활이요. 우리가 좋게 말하면 아주 건전하죠. 공부만 딱 하는 거고요. 아주 재미없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100점까지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요. 합격할 정도의 수준만 공부해도 충분하거든요. 일단 우리는 요 95점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고요. 요 2문제 분량은 제가 아예 안 가르칠 거예요. 그다음 이거 다시 요거 절반을 공부하면요. 요거 80점이 나옵니다. 전체 분량의 4분의 1만 공부해도 80점이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다시 또 절반을 공부하면 60점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이요. 분량이 많을 때 우리는 주로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쪽에서 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에 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1월 달, 2월 달 강의는 여기 한 90점 정도에 맞춰 놓고 하는 거예요.
3, 4월달 강의는 95점 다 공부하고 그래서 계속 여기를 공부하셔야 되고 이쪽은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 수업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질문 10개를 하면요. 그중에 9개는 다 이쪽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쪽이 더 탐구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것은 관심을 끄라 그러면 진짜 관심을 끄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를 믿고 관심을 끄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혹시 지가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여기 20년 공부했기 때문에 웬만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건 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쪽은요. 그래서 이쪽을 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분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 118개 법률 중에서 어떤 법률이 어떻게 있냐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요. 요거 우리 부동산 공법의 기본법이라고 불려요. 기본법. 왜 기본법이냐 그러면요. 요 118개 법률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국토계획법, 약어로 국토계획법이라고 부릅니다. 국토계획법을 공부를 안 하면 나머지 117개 법률을 읽을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공부를 해야지만 다른 117개 법률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 보통 이 기본법이라 그러고요. 약어로 국토계획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 문제가요. 이게 시험이 12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12문제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요것이 분량이 30%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출제 빈도가.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1월 달, 2월 달요. 요 기초 강의를 할 때는 시간의 50% 이상을 요걸 투자를 해야 됩니다. 5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돼요. 왜요? 요걸 갖다 우리가 정복을 해야지만 밑에 나머지 5개의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제대로 공부가 안 되면 나머지 5개의 법률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1월, 2월 달 공부할 때는 우리는 요거 50% 정도의 시간, 절반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요것을 정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공부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요 도시개발법은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쓰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도시개발 사업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에요. 물론 실패했습니다. 용산역 앞에다가 선착장을 만들어 가지고 배를 타고 중국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 실패했어요. 수용 보상금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러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도시개발법으로 할 때는요. 예상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용산에서 문제가 됐던 게 다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업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경기도 쪽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경기도 쪽에. 특히 용인시 같은 데가 도시개발 사업 많이 해요. 그래서 용인 같은 데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 6문제가 출제가 돼요. 6문제.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있죠. 주거환경정비법. 자, 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요. 우리 앞으로 그냥 정비법이라 부를 거예요. 요거 재개발, 재건축할 때 쓰는 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쓰는 법인데 시험에 6문제가 나와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거는요. 한 문제 정도 빼놓고는 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네 번째가요. 우리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에 대한 법이 있어요. 건축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18개 부동산 공법 중에서요. 건축물에 대한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개 이상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건축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건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법도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법은요, 우리가 뉴스에서 TV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뉴스의 한 70% 이상은 다 주택법 뉴스예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뭐 분양가 상한제, 전매 금지 이런 것들은 다 주택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은요, 뉴스에 나올 때마다 법이 개정이 돼요. 아주 개정이 심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건축법은요, 7문제가 시험에 나오고요. 주택법도 7문제가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농지법이 이렇게 있어요. 농지법은 농지에 대한 법인데 요거 시험에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118개 법률 중에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 농지법이에요. 그래서 이 6개가 이렇게 시험 과목이 되는데 118개 법률 중에서 어떻게 이 6개를 뽑았냐 그러면요. 6개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 국토계획법은요.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범위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요 2개 법,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에요. 118개 부동산 공법 중에서 도시를 대상한다. 그러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법도요. 굉장히 많아요.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택지개발촉진법, 3기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 택지개발촉진법,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촉진법,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등등 엄청나게 법이 많아요. 이 중에서요 딱 2개를 선정한 거예요. 자, 요 신도시 만들 때 쓰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가 낡았을 때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개를 선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잖아요. 바로 건축물에 대한 법을 2개를 선정한 거예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 그래서 건축법과 가장 중요한 건축물인 주택에 대한 것 2개 법.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이 안 된 땅이 있습니다. 개발 안 된 땅이 비개발지예요. 비개발지. 우리 비개발지는 2개입니다. 농지하고 산지. 우리 보통 임야라 그러지만 임야는 지목을 말하는 거고요. 농지, 산지 그래요. 농지와 산지. 그래서 예전에는요. 산지관리법도 우리 시험 범위였어요. 17회 시험 때까지는. 근데 18회 시험부터 너무나 범위가 넓다고 범위를 좁혀달라고 수험생들이 하도 그래서 산지관리법을 뺐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비개발지 중에서 농지에 대한 법, 농지법만 시험 과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회 시험부터 합격하신 분들은요. 임야 중개를 못해요. 지금요. 산지를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농지만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법률 나왔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농지법이 2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농지법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포기하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법 조문수가 120개 정도인데 농지법 법 조문수는 더 많아요. 공인중개사법보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보다 분량이 더 많은 농지법이 2문제 나오고 분량 더 적은 게 중개사법이 40문제가 나오니까 농지법 공부하는 시간에 공인중개사법 공부를 더해서 점수를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농지법 2문제는요. 요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농지법 전공하신 분이 없어요. 본인도 공부해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한 10개만 딱 10군데만 찍어서
공부를 하시면 두 개를 다 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시험 끝나고 나면은 2차 평균 60점으로 붙는 분들이 몇 분씩 나와요. 한 학원에서. 그러니까 합격자 중에서 2차가 딱 6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 60점인데 봤더니 농지법 두 개 다 맞춰서 60점인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이 말이죠. 절대 어렵게 안 나오고 농지법도 제가 찍어드리는 거 한 10개 정도를 체크해서 공부하시면 두 개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농지법은 전통적으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딱 보면 1초 만에 정답이 나오고요. 한 문제는 15년간 10번이 정답이 5번이었어요. 15년간. 그 다음에 5번은 정답이 뭐였는가?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매년 농지법을 갖다가 아예 포기한 사람은 두 개를 틀리겠지만 수업 시간만 들어도 두 개 다 맞히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 소원이 뭐냐 그러면 농지법을 제가 2달간 강의해 보는 거예요. 농지법을. 왜 농지법보다 법조문수도 적은 중개사법이 2달 강의하죠. 그러면 농지법도 2달 강의하면 저도 샅샅이 강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 40분 만에 진도 끝내. 예. 그래서 중개사법은 사실상 30분이면 진도 끝내 정상이에요. 나도 이거 40분에 끝내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고 이제 우리 요 국토 계획법 있죠. 요 국토 계획법부터 출발하는 거예요.